자,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3번이요. 주택 관리주체 업무냐 주택관리사 관련한 부분의 내용을 잠깐 확인 한번 해 보실까요? 자, 문항 3번은 지금 나와 있는 1번하고 2번에 관한 것 중에 1번을 살펴보시면 될 테고 1번은 관리 주체가 해야 될 수행할 업무 10가지를 1번의 박스에 정리해서 박스에 잠깐 뭐 1번 보죠. 관리 주체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제 그래서 이 경우 관리 주체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그럼 일단 이 관련법상 주체로서 수행할 업무를 몇 가지를 정하고 있는 밑에 박스에 가보니 인력 기획본부터 해서 마지막 이형이 나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련된 박스에 4가지까지 포함한 총 몇 가지? 10가지 관련 내용을 쭉 기술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항을 쭉 보시되 자, 기역, 니은, 디귿, 니을하고 그다음 미음 비읍에 가보니까 관리교로 정하거나 관리교로 정한 사항의 집행, 그리고 입주대표 회의에서 의결한 집행이다. 그래서 이제 관리 주체는 이제 관리 주체는 관리기구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미음 비읍에 따라 관리규약 또는 입주대표 회의에 정한 사항을 뭐더라 집행하는 어떤 그 기구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는 집행이라는 지문 봐주시면서 그리고 박스에 가보니까 다 나머지 4가지가 추가적으로 해서 A에서부터 마지막 D까지 해당되는 마지막 하자 보수 청구 등까지 총 몇 가지가 4가지를 설명하고 있더라. 그래서 총 합산 총 몇 가지 업무를 수행하더라. 10가지 수행할 업무를 정하고 있더라. 그러면 관리 주체 업무 중에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돈과 관련된 지출이나 승인은 주체 업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돈과 관련된 지출이나 승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지출 승인이 이루어집니까? 입주대표 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 정도의 산업 확인하시고 한 장을 넘겨서 자 넘기면 이제 그 4번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이다. 이제 그래서 관련 쭉 기술이 된 지문들 중에 보시면 지문은 자 4번에 1번에 보면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1번에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체를 관리하는 밑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밑에 박스에 기역에서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체 관리사무소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는 선택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지금 1번에 따른 의무 관련 공동체 규모에 해당하는 소장 배치 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꼭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이 공동체 규모에 해당했을 때 소장을 배치하지 않은 밑에 나와 있는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자들이 자중해서 소장을 배치하지 않게 되면 이 행정형벌 규정에 따라 얼마의 이 행정형벌이 부과됩니까? 이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여백에다 하나 소장은 배치해야 한다. 그럼 배치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1천만 원의 벌금 규정이 있다는 거 하나 공부하시는 겸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에 따른 단서에 따라 500세 미만의 공동택인 주택관리사 그럼 누구를 배치합니까? 보를 배치한다라고 해서 1번, 2번. 2번은 지금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입니다. 그래서 4번의 문항 2번입니다. 그래서 4번에 2번. 4번에 지금 여기 4번의 문항 2번인데 여기는 관리사무소장 업무입니다. 업무.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이 해야 할 업무는 총 몇 가지 업무가 있다고 그래서 이 4번, 2번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2번.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고 해서 박스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3가지 업무하고 밑에 이제 보시면 그 박스 밑에 또 하나 박스 가보면 관리사무소장 업무라 이제 그래서 1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그래서 그러면 2번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하고 밑에 이제 바로 내려와 있는 음영을 주어지는 부분에 1, 2, 3을 하면 총 몇 가지 업무를 법상 이 소장이 할 업무로 이거를 규정하고 있더라 보니까 총 몇 가지인가. 일단 그 업무에 관한 종류만 봤을 때 몇 가지가 6가지를 누가 해야 할 업무라 소장이 할 업무라 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중에 기역번 2번의 기역 입주대표 회의에서 의결하는 A 또는 B에 관한 업무를 정하고 있더라. B번 하자의 발견, 하자 발견 및 보수 하자 보수 청구, 장기 정거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대표 회의 뭡니까? 의결. 그러니까 돈이 나갑니다라고 기본 지문은 똑같지 않겠지만
돈이 지출이 되거나 승인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됐다? 입도 대비 회의 의결을 거친다 개념으로서 두 번째 니은하고 디귿.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당연히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총괄하고 누구를 채용 배치하는 겁니까? 관리사무소 채용 배치하는 거니까 문항 디귿에 따른 세 가지 하고 자 그리고 밑에 가보니까 국토교통부령이라고 이제 세 가지 업무가 더 있는 밑에 박스에 가보면 자 1번의 기억. 자 관리사무소 업무 지휘 총괄도 있지만 음영 조지는 질문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관리 주체 업무를 뭡니까? 지휘 총괄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고 보면 여기는 1번은 6가지 중에 문항 보면 순서는 관계없겠죠. 일단 그 네 번째가 되는 여기는 관리 주체. 관리 주체의 뭡니까? 업무. 자, 그럼 좀 전에 관리 주체가 해야 할 업무는 바로 지금 넘어오기 3번에서 관리 주체가 할 업무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법에서 몇 가지가 있었더라? 10가지가 있었던 거 방금 3번에서 확인했었죠. 그러면 이 주체 업무를 이 주체 업무는 뭐 합니까? 지휘 총괄하는 것도 누가 해야 할 업무 중에 들어갑니까? 소장이 해야 할 업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질문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긴 1번은 여러분 좀 이해를만 해두시면 이건 지문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관리 방식 위탁관리 자 위탁관리 방식인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라고 여쭤보면 위탁관리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관리사무소는 누가 되는 거죠? 주택관리업자 그죠? 위탁관리면 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누가 관리 주체입니까?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주체로서 공동 위탁을 맡은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맡은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의 실지 관리사무소 출근해서 관리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 주택관리업자가 본인을 대신해서 누구를 공동주택에 배치합니까? 여기를 본인을 대신해서 누구? 관리사무소장을 뭡니까? 소장을 배치를 시켜서 누가 해야 될 주택관리업자 본인이 할 업무 몇 가지, 10가지 업무를 누구로 하여금 배치된 소장으로 하여금 뭐 합니까? 지휘 총괄하게 하는 업무 이해하신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 총괄도 맞습니다만 밑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중에 1번에 주체 업무를 지휘 총괄은 여러분 요 개념을 이해만 해 두시면 될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근데 혹시 왜냐면 여러분이 관리사무소 지휘 총괄도 하는데 주체 업무도 지휘 총괄 이거는 무슨 말이었어요? 당연히 관리사무소장이니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 총괄한 게 맞고 여기 의미는 이득에만 이해하시면 될 부분들에서 1번 하나 확인하고요. 두 번째 입조대비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 처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에 관한 업무도 하는데 보니까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거예요. 자, 주기를 봐보니까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 여건상 필요해 관리사무소는 입조대비회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게 되는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질문의 3번입니다. 3번. 자, 그럼 여러분이 안전관리계획 조정, 3년 안전관리계획 조정은 지금 여기는 보면 몇 년? 그래서 3년마다 뭡니까? 3년마다 미음한다. 미음이란 것은 3년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일단 그럼 여기 들어갈 숫자만 볼까요? 안전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3년마다 이음 절자를 쓰라고 하면 뭐를 쓸까요? 3년마다 조정이죠. 조정. 그런데 관리 여건상 필요하다면 몇 년이 지나기 전에도 3년이 지나게 되는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자 3년마다인데 여기는 보면 자 박스를 또 하나 줘서 몇 년이 지나 몇 년 전에 3년 전에 지금 좀 줄여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3년 전에 조정할 수 있다. 네, 그러면 3년 전에 조정을 이때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냐? 그래서 여기 들어갈 동의 요건은 뭐니까 입조대표 회의 구성원이 얼마입니까? 구성원의 과반수 서면 동의 얻으면 안전관리계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박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안전관리 계획은 여기 3년마다 미음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정이라는 질문 들어가고요. 몇 년 전에 3년 전에 조정하는데 이때 3년 전에 조정 이때는 이 박스 네 번째 박스에 누가 손을 들어줍니까?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이 얼마,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으면 뭐하더라? 3년 전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세 번째 나와 있는.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만약 여기가 지금 물었던 건 뭘 여쭤봤나요? 안전관리 계획을 물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지문이 무슨 계획으로 바뀌었다면 지금 보시면 여기는 따로 그게 없지만 여러분들 여기 만약 이게 무슨 계획으로 바뀌었다? 장기 수선 계획으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이제 3번은 지금 여기다 떠나서 이 3번에 요 4개 박스를 채워야 될 지문이 여기 들어갈 박스 관련된 무슨 내용이다?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은 몇 년마다 여기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3년마다 여기 들어갈 음절, 이 음절을 쓰셔야 하게 되면 조정이다, 검토다. 3년마다 검토입니다. 검토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3년마다 장기수선 계획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뭡니까? 조정을 하지만 필요하다면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정을 주기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 3년마다 조정이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을 하는 반면에 장기수선 계획은 3년마다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조정하고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을 꼭 3년마다 검토하고 유무에 따라 조정하고 않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 여기도 관리 여건상 필요하면 몇 년 전에 조정할 수 있다? 3년 전에 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도 3년 전에 과반수 서면도 이때는 누가 손을 들어줘야 장기수선을 3년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 동의 요건에 관한 것은 들어갈 질문인데 보시면 여기는 전체 입주자일까요? 입주자 등일까요? 물어보면 꼭 주문 주의하죠. 여기는 입주자 등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입주자입니다. 등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일단 여러분 두 가지 일단 구분하셔서 지금 보신 대로 안전관리 계획하고 뭐는 꼭 구분하셔서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조정에 관한 동의 요건하고 방금 봤던 대로 장기수선 조정에 관한 동의 요건을 정리하시는데 숫자는 동일하죠. 방금 숫자는 모두 동의. 두 개 어느 계획이든 다 숫자는 얼마마다 얼마 전 3년마다 전 동일하지만 들어갈 음절은 여기는 안전관리 계획은 조정. 안전관리 여기는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에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 꼭 이 두 가지 구분해서 안전관리 계획과 장기수선 계획 조정에 관한 것은 원칙 예외에 따른 조정기는 꼭 구분하셔야 될 부분들은 그래서 6가지 업무 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되면 3가지 하고 세대 총 몇 가지 업무를 하게 돼 소장으로서 6가지 업무를 하게 돼 있다는 것 확인해서 업무 하나 확인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지금 여기는 뭐를 설명하고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들 현재 문항 번호 일단 업무 0으로 정한 업무 정리했었고 동그라미 2번은 지금 동그라미 2번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신고하고 그리고 변경 신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실게. 일단 배치 신고 변경 일단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이 되면 무슨 신고하게 됐다? 배치 신고 그리고 배치 신고했던 내용 또는 이 직인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무슨 신고합니까? 변경 신고합니다. 변경 신고. 자 여기는 일단 출발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부터 출발했다면 일단 문항 지문 나와 있는 잠깐 보류하시고 자 여기는 뭐 합니까? 신고하세요. 신고입니다. 그러면 신고는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신고를 하는 주체를 모르면 여기 누가 나와요?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시장, 군수, 구청장 뭐합니까? 신고합니다. 그러면 신고한다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겁니다. 뭔가 서류 제출이 수반이 돼야 돼요. 배치 신고든 변경 신고든 간에 신고를 하는 주체를 물으면 누가 나오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 나오는데 신고는 그냥 하는 건 뭐예요? 뭔가는 서류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배치 변경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서류 제출 그러면 서류 제출도 신고권자인 누구에게 시장구청장이 제출한다 해서 아니죠. 서류 제출은 그 업무를 시장구청장이 위탁을 줬어. 누구에게 위탁을 줬다고 만약 쓰세요라고 물어보면 쓰시는 게 여기다 만약에 주택관리사 단체로 씁니까? 주택관리사 협회로 써야 돼요. 주택관리사 단체입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실 게 주관식으로 물어볼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실무상에 근무하신 분들 혹시 착각해서 뭘로 쓰실 확률이 높아요? 협회라고 쓸 확률이 높은데 그럼 꼭 뭐라고 쓰신다? 여기는 주택관리사 단체입니다. 단체. 지금 이걸 확인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주관식의 문제를 출제할 때 정답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시험 공고에 들어가 있어요.
해당 법령에 정하는 용어를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상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 주택관리사 단체라고 되어 있다. 꼭 여기 마지막 지문에 이거 주의하셔서 일단 볼까요? 자, 그럼 문항 2번에 가보니 2번에 자, 배치는 업무 집행을 사용할 직원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택관리단체에게 제출합니다. 2번 서류는 잠깐 보류하고 박스 밑에 3번으로 갑니다. 3번 신고한 배치는 업무 집행을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 단체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모두가 다 배치 신고, 변경 신고는 다 기한은 동일하죠. 해당 사람들 며칠 이내 15일 이내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그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제출합니다. 4번, 5번까지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 오길게요. 4번은 지금 이 업무를 누가 이 시장 굳이 어디 위탁을 줬다고 방금 이 위탁을 주는 것은 이 시장 굳이 어디 위탁을 줬다? 단체 위탁을 줬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없다. 배치 변경 신고 접수량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으니 법에서는 뭐라고 정했냐면 접수량을 단체는 시장 구청장 뭐예요? 보고하라라고 그래서 문항 4번에 가본 4번에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 단체는 관리사무소의 배치 및 직인 신고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 구청장에 뭐합니까? 보고 시점은 얼마에 주기로 합니까? 분기별 해서 하나. 그리고 5번. 자, 배치인지 변경 신고를 했으니까 단체는 소장이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증명서 발급 요청 그때는 뭡니까? 즉시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해서 문항 2, 3, 4, 5 정리했었고요. 자, 2번. 자, 여기서 하나 볼까요? 배치 신고할 때는 뭐예요? 배치 신고할 때는 관련 서식, 법에 따른 신고 서식에다 플러스 서류를 첨부하는데 이때 배치 신고할 때 서식은 여러분이 주택 이 법에 따른 시행 규칙에 가면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서식을 출력해서 필요사항 기재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 서식 플러스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데 서류는 법에서 몇 가지를 두고 있냐면 4가지입니다. 그래서 문항 2번에 지금 우측 79페이지 상단에 가면 음영에 주어진 1, 2, 3, 4에 따라 몇 가지 서류가 있습니까? 4가지 서류가 있죠. 그래서 1번 여기서 1, 2, 3, 4에 관한 4가지 서류 중에 이제 그 중에 보시면 하나 보면 여기는 서류 중 현재 그 서류 중에 여러분들이 음영 주어지는 부분의 서류 4가지 서류 중에 몇 번 하나 확인하시냐면 그 중에 2번, 2번을 봅니다. 1, 2, 3, 4, 4개 서류 중 2번에 가면 어떤 서류가 첨부가 되냐면 임명장 사본 일부가 추가됩니다. 근데 2번에 단서를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배치된 공동택 전임관리사무소에 무슨 신고하지 않았어요?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좀 전에 무슨 신고합니까? 배치 신고합니다. 그래서 배치 신고라고 공동에 근무했어요. 근데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좋은 어떤 관계가 돈독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 옮겨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를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일이란 게 좋은 문제로 그만둘 수 있으면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 아파트를 그만둘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직한 소장이 A하고 그냥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가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갔어요. 무슨 신고하고 들어왔어요? 배치 신고하고 근무한 소장이 기분 나빠서 나쁜 일을 해서 그 아파트를 그만두고 가버렸다. 법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배치 종료 신고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따로 서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서식에 보면 배치 종료 신고도 하게 돼 있어요. 떠나간 사람은 자, 갑니다라고 배치 종료 신고를 해줘야 배치 종료 신고를 해줘야 돼. 그래야 뭐가 들어옵니까? 새로운 소장이 배치 신고 들어왔는데 배치 종료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배치 종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그 공동에 다른 소장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러면 막막하다 보니까 법에서는 떠나는 소장이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임명장 사본 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들어가는데 추가적인 서류라는 것은 그 공동체 관리 방식이 자치 또는 위탁 관리에 따라서 제출되는 서류가 같다 틀리다 다르다. 이제 그래서 질문의 가번 자치관리인은 어떤 서류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근로계약서 사본 일부가 위탁 관리는 무슨 서류가 들어갑니까? 위탁계약서 사본 일부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출되는 서류 한번 출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뭘 물었었냐면
학력을 뭐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하세요. 그건 전혀 관계 없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냈던, 그 중에 하나 물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 후에 이 배치 종료 신고 규정에 관한 이 규정의 단서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그 관리 방식에 따라 위탁 또는 자체 관리에 따라서 그 서류가 추가적으로 된다고 해서 새로 신설은 오래전에 된다. 아직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중에 보면 2번의 단서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리 방식에 따라 둘 중 하나 서류가 들어간다는 것까지 포함해 총 4가지 서류가 들어갑니다라고 지문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런데 배치 신고는 정리하고요. 밑에 있는 박스 벗어나면 지금 3번 관리사무소장 입대표를 대리하여 재판장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문항 3번, 4번, 5번은 좀 방금 미리 설명드렸죠. 그래서 배치 변경 신고란 주체를 물어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관련 서류 제출을 하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주택관리사, 단체가 나온다는 것 설명을 드렸네요. 부분들은. 자, 5번은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이다. 그래서 밑에 1번부터 해서 문항 지금 5번까지 쭉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걸 한번 쭉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에서 이제 부당 간섭 배제 등 관련해서 여긴 5번에 그 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관련해서 문항 6번 마지막 6번 한번 볼게요. 6번에 입도 대표는 2에 따른 보고나 사실조사 의뢰 또는 3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에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 요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즉 이와 같은 부당간섭 배제 등에 관한 사실조사 의뢰에서 그에 따른 결과물에 의해서 분리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더라? 부당하게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요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죠. 기분 나쁘고 그냥 뭐예요? 위탁관리 우리 소장 바꿔주세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건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러면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요구했을 때는 벌칙이 어떻게 될 때는 과태료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한번 밑에 여백에도 여러분들이 해임하면 안 되고 해임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는 규정에 불구하고 해임을 했거나 해임하도록 요구했다면 그때는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어두셔서 정리할까요? 자, 그 다음에 6번 경비원 등 근로자 업무 등이다. 이제 그래서 지문은 경비원 등 업무 등은 뭐 이번에 일부 새로 신설이 된 부분들인데 한번 볼게요. 이번 25회 시험 대비 일부 새로 신설이 됐던 부분들을 해서 6번을 들으면 그 취지는 요거는 뭐냐면 이제 2년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매체에서 상당히 시끄러웠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 경비원 그 이제 뭐예요? 그 주차문인에서 어떤 폭행 사건 때문에 경비원이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다 보니까 법령에서 경비원 업무 등에 관한 걸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에 이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던 부분들인데 아마 출제하고는 조금 현재 이 전체적인 지문하고 봤을 때는 출제하고는 좀 연계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1번. 자, 공동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에서 경비업자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은 뭐더라?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택 관리에 관한 필요 업무라는 어떤 업무를 말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업무는 지금 오늘 나눠드린 메일 정리 노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첨부가 된 메일 정리 노트 지문의 그 마지막 7번 문제 밑에 가보니까 지금 기본서라고 그래서 기본서에 80페이지 6번에 경비원 등의 근로자 업무 내용 등이라고 그래서 경비원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업무 등이라고 그래서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의 업무를 말하는 이게 지금 요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단서를 추가해서 새로 추가해놨는데 업무는 구체적으로 보시는 게 1번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를 2번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를 그리고 3번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치함 투입을 2번 그래서 1번에 관한 업무를 그 세 가지 업무를 좀 국한했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2번 문항 2번에 자 공동택의 경비원은 공동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동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은 애매모호하게 있는 법령이 들어있긴 한데 굳이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한 동그라미 1과 2에 관한 업무를 한번 추가 설명을 보지 자료 통해서 한번 정리했었고요. 다시 교재로 원위치 하시면 교재로 자 문항 1번을 정리했었고 문항 2번 그리고 문항 3번, 문항 4번까지 해서 1, 2, 3, 4는 한번 쭉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여기는 출제하고는 크게 연계성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문항으로서는 뭐 언급하려고 하면 하겠지만 문제로서 만들어서 낼 만한 거리는 그리가 많지 않은 것 같더라. 그래서 6번 한번 읽어두시고 자 그다음에 7번입니다. 7번에 보면 관리사무소장이 뭐에 관한 관리사무소장이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서 소장이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건데 7번에 자 1번은 취지죠. 왜 고의 과실에 의해서 손해를 끼쳤다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1번, 2번은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방법은 보니까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에 하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방법을 선택해서 뭐가 결정돼? 금액은 결정하는데 금액은 세대에서 박스에 가보시면 500세 이상 미만에 대한 금액은 얼마?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방법과 금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라고 해서 문항 2번. 자, 문항 3번. 현재 문항 3번 이제 그러면 자, 이 세 가지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자, 금액을 결정했다면 그러면 관련 보증 설정 서류가 나왔겠죠. 그 서류 제출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며칠인가요? 가 아니라 언제 제출합니까? 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제출하는 거지. 배치로부터 여유기간은 준다 주지 않습니까? 주지 않죠. 왜냐하면 고의 과실에 예를 들어서 소장으로 배치된 첫날 과실에 의해서 뭐예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있다 보니까 관련 보증 설정 서류는 언제 제출합니까? 소장으로 배치된 날입니다. 여유기간을 준다 주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럼 누구에게 제출할까? 1번 기억에 입조대표 회의 회장. 자 이것으로 먼저 갑니다. 입조대표 회의가 없는 경우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임대주택이면 누구? 임대사업자에게 배치된 날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 해당 공동대책을 사임하거나 해임 또는 사무에 몇 년에 뺄 수 없다. 3년. 그래서 공탁금은 현금을 공탁을 하다 보니 현금을 찾아버릴 수 있죠. 현금을 예를 들어서 갑이란소 이직하면서 찾아갔다. 예를 들어서 이직한 소장 예를 들어서 9월 10일 아파트를 떠나면서 그 보증 설정했던 공탁금을 찾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기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12월 15일 시점에 딱 가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12월 15일 날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어떤 발생한 상황을 역추적해 보니까 이때 이직한 이 갑이란 소장의 뭐가 분명해요? 고의가 명백하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란 소장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하더라. 책임지자면 갑이란 소장은 어떻게 돼요? 그래요. 내 잘못이니까 내가 하겠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글쎄요. 모르겠는데 해보면 어떻게 돼요? 책임은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복잡할 수 있다 보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에 대해서만큼은 현금인 뭐예요? 공탁금만큼 몇 년 동안 뺄 수 없다. 3년. 최소 이제 보면 그 시점으로도 3년 동안 못 뺀다는 건 3년이면 문제가 발생할 충분히 있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해당된 기간은 뺄 수 없다. 즉 공탁금 몇 년 동안 못 빼요. 현금인 공탁금을 3년 동안 빼지 못하게끔 묶어놨지만 보증보험이나 공제 같은 거는 보증보험 회사나 공제 사업자가 기간이 일정 기간에 쉽게 이런 문제 발생해도 일단 그 문제 해결해주는 어떤 뭐 대안이 있는 반면에 뭐는 없으면 아예 대안이 없어요. 공탁금 없게 되면 몇 년 동안 뺄 수 없다. 3년. 4번 하고요. 5번은 자 예를 들어 공탁을 했어요. 그럼 공탁을 했다면 중간에 다른 방법으로 바꿔 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언제 바꿉니까? 라고 이제 보니까 5번에 3번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벌송 설정한다. 그래서 5번, 6번.
6번은 지금 두 번째 줄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뭡니까? 다시 보증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기간. 그럼 보증 기간이 배동과 보증 예를 들어 보증 기간이 언제 만료가 된 게 예를 들어서 4월 10일 날 보증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럼 보증 기간 만료가 4월 10일이면 보증 기간이 만료가 되는 4월 10일인데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을 해야 어떻게 다시 설정을 해야 기간에 공백이 있다 없다? 없죠. 좀 전에 배치된 날에 제출한 이유는 뭐예요? 기간에 공백이 없이 하기 위해서 배치를 제출했던 그랬기 때문에 뭐또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을 해서 기간에 공백이 없게끔 그렇죠? 그럼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한다는 건 세 가지 방법 모두가 아니면 셋 중 일부만 해당되는 봤을 때 세 가지 다가 아니에요. 좀 전에 봤던 공탁금은 기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공탁하는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럼 뭐 기간은 설정하고 근데 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하고 뭐에 대해서는 기간 설정이 있습니까? 두 가지는 뭐가 있어요? 시작하면 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뭐예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뭡니까? 다시 설정하죠. 그래서 보시는 지금 현재 문항 번호 6번에 처음부터 한번 가볼까요?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반 주택관리사 등 보증기간 만료돼 다시 설정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공탁은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6번의 지문을 갖고 문제를 만들었을 여러분들이 만료되기 전에만 포인트를 잡아놓는데 나중에 보니까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제가 공제를 포함한 세 개든 아니면 하나를 빼고 공제를 넣었던 간에 공탁을 넣었던 간에 공탁이란 지문 들어가면 되는데 6번 지문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좀 이해해 봐 주시고요. 자, 이제 고의가 손해가 발생해서 뭐예요? 지급 청구가 들어오죠. 그러면 지급 청구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7번에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첨부 들어옵니다. 자, 들어와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급한 만큼의 금액이 부족하죠. 다시가입 보존이라는 걸 채워넣는 건 며칠 이내 다시가입 보존합니까? 15일 이내.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해서 7번 하나 정리해서 보시도록 하죠. 부분들은 7번 정리하고요. 7번. 자, 그 다음에 8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입니다. 자격 일단 1번 주택관리사 보가되려는 사람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합격한 후에 시도지사로부터 합격 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은 누가 시행합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에요. 누가 시행한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거고 그 중에 자격시험에 관한 출제 업무만 어디에 위탁을 준 거, 떼준 겁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준 거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또 여러분이 혹시 이걸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한 자격시험 아니죠. 나올 가능성은 낮는데 여러분들 한번 확인한 의미에서 여기는 누가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라고 돼 있고 여러분이 원서는 두 번 제출하죠. 언제? 1차 시험 보실 때, 2차 시험 보실 때 응시원서 제출하죠. 그럼 여러분 응시원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1번 공단, 2번 장관이라고 하면 응시원서 제출 이거 따로 나와 있지 않지 마찬가지. 응시원서 제출 때 여러분이 누구에게 제출하는 거죠?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공단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응시원서 제출은 또 여러분이 보시면 당연히 시험을 출제한 기관에 제출한다가 아니라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주체를 물어보거나 그리고 응시원서 제출하는 그 기관은 또는 주체를 물어봐 누가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란 거예요. 그것만 하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1번, 2번 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밑에 나와 있는 합격 증서를 받았을 것이란 건 시험을 합격했다는 거고 니은 뭐가 있어야 된가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이라 요건을 갖추고 시도라도 뭘 봤으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한 장을 넘겨서 이제 그러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받은 자격 교부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볼까요? 주택관리사 실무 경력. 자, 박스는 지금 82페이지에 가시면 그 보충란의 지문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이다 그래서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특별시장에서 특별자치도는 지문을 짧게 표현하면 1번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특별시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란 지문을 길게 줬다면 이 긴 지문을
짧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업 자격시험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뭘 교부합니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그래서 자, 박스에 가보니까 주택관리사로서 그 지금 인정받은 실무 경력 몇 가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6번까지 총 몇 가지? 6가지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문항 번호, 주택관리사 실무 경력이라고 한번 볼까요? 주택관리사 실무 경력. 자, 실무 경력은 이제 문항번 1번부터 몇 번까 6번까지 실무 경력은 이제 실무 경력은 여러분 문항 몇 번부터 몇 번?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실무 경력이 있던 건 뭡니까? 보에서 뭐로 가는 사로 가는 실무 인정을 해서 자격을 교부합니다. 여기는 실무 경력 일단 여기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일단 거기 이제 보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실무 경력에 관한 것 어차피 여러분 이 6가지 갖다 시험에 갖다 넣어서 풀어내야 되는데 보시면 첫 번째, 자, 실무 경력 관리 연수를 물어봤다. 연수를 물어봤다는 건 이 6가지가 연수를 여러분 정리하실 때 그 중에 보시면 그 중에 3년입니다. 그러면 자, 3년의 실무 경력을 요구한 건 6가지 중에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관리사무소장. 그러면 관리사무소장 종사 경력이 몇 년 이상인가요? 3년. 자, 일단 1번 그 부분하고 실무 경력 일단 연수는 여러분이 5년하고 3년하고 5년을 보시는데 그러면 5년은 따로 정리할 게 없더라. 정리할 게 없다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을 점유하면 나머지 실무 경력을 좀 연수는 얼마로 가면 돼요? 5로 간다. 그래서 문항 중에 가볼까? 1번에 지금 연수만 뭐 다른 기타 질문 빼고 일단 1번에 연수 관련해서 1번은 누굽니까? 세 번째 줄에 관리사무소장 근무 경력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리고 2, 3, 4, 5, 6 모두가 다 연수를 봤던 연수만 확인하면 다 연수가 몇 년인가요? 5년 이상이죠. 그래서 확인해. 그럼 일단 여러분이 연수는 그중에 누구만 어느 직구만 기억하시면 소장으로 근무 경력이 몇 년? 3년. 나머지는 몰라도 얼마로 쓰시면 뭐 선택을 한다는 거 쓰실 때 얼마 쓰시면 돼요? 5년입니다. 마지막 문항에 잠깐 가볼까요? 6번. 1부터 5까지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이다. 5년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이제 보면 그 4번. 공무원 관련 경력이 몇 년? 5년이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하신 분 이번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데 시험 보시기 전에 공무원으로 그와 같은 경력이 몇 년 있다? 4년 있어요. 그럼 4년 있다면 그분이 이번 올해 25회 시험을 합격하시고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몇 년 근무했다? 1년. 그러면 공무원 경력 몇 년? 4년에다 플러스 몇 년 더하면 돼요? 1년을 더해서 합산 몇 년이 되면 5년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연수는 3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어떤 직구는 다 얼마로 가면 돼요? 5로 밀어내면 됩니다. 부분을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자, 관리사무소 직원이에요. 관리사무소 직원.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종사 경력 몇 년이면 돼요? 나머지라고 그러니까 얼마? 5년.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면 누구나 다 인정합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문항 2번에 세 번째 줄 가면 세 번째 줄 중간급 부분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고 양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비원, 청소부 및 소도원은 뭐더라? 제외. 그래서 여기는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 3가지 직군에 해당하면 그때 3가지 직군에 해당하면 그때는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는 것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세대수에 충족이 된 공동체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의 경비원으로 5년 이상의 종사한 사람은 등에 따라 인정한다. OX 아니죠. 왜? 경비원, 청소원, 소도원은 세대수 요건 충족 플러스 5년이 돼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세대수입니다. 세대수.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시험을 물었던 건 다 지금까지 물었던 것은 연수하고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가지고 주관식하고 다 문제를 만들었던 부분이겠지. 세 번째는 지금 가장 근래에 나왔던 가장 최근에 실무경험을 최근에 했던 게 세대수가 언급이 된 거 가장 근래에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대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건데 문항은 1번하고 2번에 가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정되는 하한 세대수와 상한 세대수 한번 확인할 필요가 1번으로 가보죠. 관리사무장 관련해서 1번은 지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시행보다 건설한 50세대에서 500세 미만의 공동주택의 소장으로 3년인데 두 번째 둘 양은 어느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주상복합 건축물이죠. 그럼 주상복합의 소장으로서 몇 년, 세대수가 50 이상 300세 미만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은 만약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면 그 세대수가 어떻게 되죠? 50 이상 300 미만의 공동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1번.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택에는 소장의 상한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요? 5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은 어떻게 되죠? 300세대 미만 확인하고 두 번째 2번에 이제 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직원은 보니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50대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은 상한 세대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디만 기준하시면 돼요? 50세대 이상이면서 상한 세대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죠. 좀 양가로 가보니까 자,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어디에 근무할 수 있다? 주상복합 건축물에 근무했을 때 세대수는 보니까 두 번째에서 넘어가는 지문에 가보니까 50세대 몇 세대 미만? 300세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즉, 그러면 지금 1, 2번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상복합 건축물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은 모두 공유 세대가 얼마가 되죠? 50에서 300 미만. 그런데 어디는 구분할 필요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1번 얼마예요? 500세대 미만. 2번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까지 해서 여러분이 총 세가 연수하고 관리사무소 세대수 관련해서 여기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었던 부분에 이제 주관식도 18회 때 한번 물어봤어요. 18회 때는 주관식에서 실무 경력 관련 연수를 쓰는 게 두 가지의 경우를 좀 쓰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주었던 두 가지 모두가 다 관리사무소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소장이 아니었다면 연수는 두 번의 경우 모두가 연수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5가 들어가면 되죠, 부분들이. 자, 이제 그러면 혹시나 연수 쓰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관식에 더 수치를 물어볼 확률이 어디를 물어볼 수 있어요? 세대수 관련 여기서 뭐를 물어볼 수, 여기 관련 뭘 물어볼 수 있다? 상한 한 세대수 관련 뭘 물어볼 수 있다? 수치 쓰기도 한 번은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1, 2번을 통해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주상복합 건축물에 따른 규정에 따라 뭐 하자? 세대수 규정 좀 정리해 두시고. 자, 박스를 벗어나서 문항 4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자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박스에 총 5가지 기역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가 될 수 없다. 주택관리사 등 시험에 합격해도 실무경에 있어도 될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기역하고 니은 봐두시고 특히 디귿 금고 관련 규정은 연수가 몇 년이 지나지 않았더라? 2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지나지 않은 사람, 디귿, 리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 중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미음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미음 나오고 양가로 가보니까 기역 및 니은에 해당할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3년이 지났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3년이 지나도 복권되지 않은 상태 유지가 되면 그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 포함 제외한다라고 해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중에서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그 세 개 이제 그 결격사에 관련 지문 등에 보시면 세 개 문항이 좀 주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좀 정리해 봐 두시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8번까지 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 행정처분에 관련된 9번부터 주택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9번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